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증 있으실까요? 제가 과천에 그 주공 과천이요? 구단지를 좀 네. 매수할까 하는데요. 예, 지금 그 재건축을 노리고 투자 개념으로 사는 건데, 좀 네. 한 18평이 한 8억 정도 해야 매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뭐 들어가도 될지 너무 오른 건 아닌지 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과천에 있는 주공 9단지, 그러면 18평 지금 매수 고민 있으신 건가요? 네. 네, 매수가가 지금 이제 8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제 고점에 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천 주공에 투자하시려고요. 네. 과천 주공이 그렇잖아요. 지금 뭐 분양하는 단지들을 보면은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넘죠.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도 뭐 강남, 서초, 한남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분양가가 3천 넘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과천이란 곳은 어떻게 보면은 비싼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투자 목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매매가가 8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네,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9단지가 이제 뭐 8단지랑 같이 연합해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거주하실 건 아니시죠? 네, 나중에 뭐 재건축이 되면은 이제 거주를 할 생각은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전세가랑 갭 차이는 조금 많이 나죠? 네, 전세는 한 3억 3천에 갭이 한 지금 4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천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9단지는 좀 세대수도 작아요. 그리고 저층 단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가 유리해요? 대지 지분이 유리하죠. 네. 예, 그 대지 지분 혹시 알아보셨나요? 네, 14.8평 정도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13.8평이면 18평짜리가 13.8평이면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큰 축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8단지랑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8단지는 15층짜리고 9단지는 5층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지 네. 지분에 대한 계산은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단계가 뭐 안전진단까지는 갔나요? 네, 안전진단은 이미 통과했고 지금 정비구역을 지금 그쵸. 지정하는 단계거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선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 조합 설립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거를 물건을 매수해 봤자 조합원 지양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매수하시려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데, 제가 좀 과천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과천을 네. 크게 보면 지금 이제 과천이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위버필드도 분양을 했고 여기다 뭐 같이 뭐 분양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일이 이 푸르지오 서밋을 하는데 계약도 안 되고 또 청약이 미달된 것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서입니다. 이 9억 원이 넘는 주택들은 아무래도 중도금 대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특히 9억이 넘는 그런 호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계약이 안 됐다거나 그랬는데 오히려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아요? 청약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좋죠. 이 사람들은 네. 기다렸다가 계약 안 된 것들을 막 몰려들어서 자녀 세대를 계약하는데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천이라는 곳이 인기는 많은 곳인데 일단 첫째로 분양가는 좀 비싸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보다도 네. 훨씬 높은 분양가를 가진 곳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규제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저는 과천은 당연히 3천만 원이 넘을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은 현재 판교와 과천밖에 없거든요. 근데 판교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평당 한 4천만 원을 벌써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천도 과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재건축이 추진될 건데 뭐 여기 위버필드 2021년 그리고 이제 뭐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또 여기 푸르지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분양을 하면서 어쨌든 뭐 청약이 약간 미달되긴 했지만 계약률은 거의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네.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도 뭐 4단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GS에서 이제 수주하기로 했고 뭐 6단지, 5단지 계속해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네. 과천이라는 곳은 새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곳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레미안 슈루가 가장 새 아파트였었잖아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네. 레미안 슈루가 새 아파트였는데 이 최근에 이 레미안 가천 요 센트럴 스위트 아파트 7-1구역이죠. 이게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레미안 슈루가 있습니다. 지금 평당가가 평당 봤을 때 한 3,200만 원 선이거든요. 근데 네. 이 레미안 가천 센트럴 스위트 같은 경우는요.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세대수도 작고 하지만 최근에 입주하면서 가격이 30평대가 막 13억, 14억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더라도 평당 4천만 원 육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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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이제 거는 네, 앞으로 말씀하세요. 몇 억까지 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몇 억까지 간다 그거를 뭐 지금 단계에서는 네.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가가 쌉니다. 얘가 한 2,995에 했고 요게 뭐 한 3천만 원에 했고 이제 앞으로 하는 것들은 다 3천을 넘어서겠죠. 분양가부터. 그럼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8, 9단지는 어떻게 보면은 요런 뭐 5단지랑 4단지랑 같이 가장 늦게 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이잖아요. 그럼 분양가 자체가 뭐 3천, 뭐 300, 400, 500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 지금 뭐 8억이란 금액을 투자하셔서 나중에 몇 평을 받을지는 아직까지 좀 사업을 지켜보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 뭐 18평 대지 지분을 비교했을 때 뭐 한 25평, 30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30평이 12억, 13억, 14억 하는데 앞으로 뭐 8, 9단지도 입지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과천역 바로 위치해 있고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정도 가격 상승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고요. 오히려 이맘때쯤 이 물건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이렇게 뭐 금매로 나온다거나 이런 물건이 있다면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투자해도 좋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근데 한 가지만 질문 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4단지는 이미 좀 사업이 많이 진행이 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가격이 비싸긴 한데 4단지가 혹시 낮지는 않을지 좀 무리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어요. 속도적으로는 당연히 4단지가 빠르겠죠. 이미 시공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시공사 더 선정이 비싸죠, 지금? 시공사 네. 선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4단지가 빠른데 당연히 가격은 좀 비싸요. 그래서 네. 정말 긴 시간, 솔직히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내가 돈을 묶어놓기 싫다. 그러면 당연히 좀 더 사업이 빠른 곳으로 와서 매수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뭐 금액 대비했을 때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거리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학군을 봤을 때 이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좀 더 금액만 여유만 있으시다면은 아직은 미지수인 단지보다는 그래도 확실한 단지, 당연히 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맨 처음에 고민 있으셨던 게 너무 고점은 아닐까라는 고민이셨거든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단지와 4단지 중에서도 좀 깊숙하게 고민 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SNK 자산관리 이영규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 많이 써셔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어머니. 네,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저기 성북구 석간동 네, 레미안 아트리치. 레미안 아트리치. 네. 예, 분양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어머니. 예, 그런데 그게 부분 임대예요. 예. 이게 34평에 2가구. 예,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이렇게 솔직히 그건 투자로 해놨는데요. 예.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게 분양권을 매도해야 되는지 앞으로 전망 좀 도움을 받고 싶어갖고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어머니 분양권 지금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계속해서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분양권 매도를 할 것인지 이 고민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아유, 좋으신데 애 많이 쓰셔요. 네. 그럼 레미안 아트리치를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분양권을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요, 그냥 저기 분양 받은 거예요. 아,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합원은 아니었고 그냥 분양 받으신 거고 네, 일반 분양요. 일반 분양 받으신 거고요. 네. 최근에 이거 점에 제한 풀리면서 가격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다고 부동산에서 전화는 와요. 네, 근데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이렇게 전매 제한이 풀린 것들이 뭐 신촌의 그랑자이라든지 뭐 경유자 이런 것들이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이 전매 제한 풀리는 단지 위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레미안 아트리치도 가격이 올랐는데 네. 일단 거주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네. 아, 거주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단순 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자, 그럼 지도를 먼저 보실게요. 네. 자, 아트리치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 신의문역에서 뭐 이렇게 썩 가깝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뭐 부부님들하고 하셨는데 혹시 그 34평짜리 이렇게 문 두 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방 두 개고 여긴 방 하나 있는 거, 임대도 줄 수 네네. 있는 거. 굉장히 네네. 좋은 거 받으셨네요. 네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부동산에서 가격 얼마나 얘기하던가요? 이렇게 몇 군데서 전화 오는데, 이렇게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매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파시는 네. 사람도 없을 거고 뭐 네. 사기도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지금 뭐 한 7억 후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새 예.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일단은 가격이 많이 좀 올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주변을 보시면 제가 이제 주변 지도를 조금 크게 볼게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북이잖아요. 네. 이 강북에 최근에 뭐 개발이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곳들이 뭐 청량리를 들 수 있겠고요. 그 이제 네. 위로 보시면 광운대역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광운대 역세권 개발, 뭐 GTX, KTX, 또 청량리역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전동 답심리라든지 앞으로 들어올 이문 희경지구 이런 데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가격이 또 많고 또 앞으로 이문 희경 재정비 촉진지구에는 이 단독주택들 재건축이 계속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겠죠, 언젠가는. 네네.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이 주변에서는 제일 새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네네. 내년에 입주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2월달에. 네.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장점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자, 보시면 일단 이 주변에가 이런 아트리치랑 비교될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계속 같이 들어와 주면은 같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네. 뭐 이 대림 이편한 세상 뭐 34평대 지금 뭐 한 5억 중후반 그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가격인데 이거는 새 아파트에다가 입지도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격이 올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주변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되잖아요. 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단독주택 그런 단지들이 개발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직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 아파트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문 희경동 쪽에서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순간쯤에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당장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가격 하락 여건은 없습니다. 네. 예, 오히려 임대 놓으셨다가 뭐 네네. 광운대 역세권, 청량 역세권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 밑에 네. 이문 희경 재개발들이 뭐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를 네네. 매도 타임으로 잡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유, 예, 좋은 거 받으셨으니까 지금은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이런 네. 밑에 있는 동네 재개발 진행되는 거 보셔서 매도 타임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거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표님 있잖아요. 네. 그게 부모님대가 1080가구에서 26가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작은 건데 어떻게 그걸 받으셨어요? 아유, 감사했어요. 근데 저기 인덕 아이파크가 또 25평이 하나 있거든요. 분양권이. 어디요? 인덕 아이파크. 인덕 아이파크요? 네네. 네네. 25평이 또 하나 분양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슷한 동네에 갖고 계시는 거는 제가 볼 네네. 때는 뭐 굳이 갖고 계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인덕 아이파크는 네. 언제 입주인가요? 그거는 내년 9월이에요. 이거는 2월이고. 그러니까 요건 내년 2월, 그건 내년 9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평수는 25평대가 더 좋긴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25평대도 그냥 갖고 계시다가 네네. 이런 분위기를 보시고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고요. 아직은 뭐 네네.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때 매도하고 또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의 매도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 타이밍 시점 좀 개발 호재 소식 좀 들릴 때 그때쯤 잡으시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소장님 의견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중간에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한 상담 또 한 번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저희 함께하고 있고요. SNK 자산관리 이영규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중에 문자들도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보내주고 계시고 부천에서도 보내주고 계시고 하남에서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서둘러서 계속해서 문자 남겨주십시오.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는 네. 김포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2차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양권이요? 39평이요. 예. 네, 근데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거를 전세를 놓고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해서 네. 서울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나을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김포 풍모에 있는 어떤 거 지금 가지고 계신다 했죠? 분양권? 센트럴 푸르지오. 센트럴 푸르지오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입주는 시작했고요. 네. 이걸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매도하고 서울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 예, 좋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시네요.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받으신 거고, 네. 지금 이제 입주인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일단은 전세를 놓고 내놓았는데요. 네. 아직 나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요. 전세를 내놓으셨는데 아직은 나가지가 않았고요. 네네. 뭐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김포 쪽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무장이 기본적으로 많아서 네. 이제 그것도 좀 고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고 더 적극적이라면 당연히 매도라고 서울로 가는 게 좋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그 푸르지오 1차 옆에 바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여기 호재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전철이겠죠. 네, 경전철이 이제 개통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이제 풍무역이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 풍무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여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풍무 푸르지오 아파트가 뭐 분양가를 워낙 싸게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푸르지오가 처음에 1차가 했을 때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워낙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센트럴 푸르지오도 요거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가격은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렇죠. 가격은 올랐어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워낙 김포가 뭐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고 또 4호동으로 가면은 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은데 헌 아파트들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입주 시기에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겪으실 수는 있어요. 전세를 나눴는데도 전세도 안 나가고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주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물도 네. 많고 전세 매물도 많고 하지만 구하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김포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김포가 뭐 한강 신도시를 비롯해 갖고 계속해서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장기동에 한강 신도시 뭐 해가지고 여기 또 뭐 걸포에 또 여기 사후에 아이파크 지금 뭐 말씀하신 풍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새 아파트들이 되다 보니까 공급량이 좀 많은 게 문제였거든요. 김포가. 네. 그러니까 장기동 한강 신도시 할 때만 해도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곳이 김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검단 신도시가 원래는 업무지구가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업무지구가 없어지면서 여기도 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주변으로 해서 이 수요에 비해서는 좀 많은 그런 아파트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전세라든지 그런 게 좀 빼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그러니까 이 마곡지구에 있는 사람들 서울의 아파트가 워낙 비싸니까 뭐 김포, 고촌이라든지 풍무까지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거는 기대가 돼요. 조금은. 아무래도 경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마곡의 비싼 아파트를 피해서 뭐 김포나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풍무 지역이라든지 그 뒤로 걸포, 김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좀 많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분양 받으셔서 가격이 오르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세가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도 이게 가격이 빠진다기보다는 조금 우상향해서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유를 하셔도 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보유하셔서 전세 놓고 한 2, 3년 묵혀놓으신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려면은 당연히 김포에 있는 거를 매도하시고 서울로 들어오시는 게 적극적인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선택하셔도 돼요. 좀 더 보유하셔도 되고 네. 나는 좀 걱정돼. 그러면은요 매도 타이밍을 지금 바로 잡으시고요. 지금 올랐을 때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매도를 지금 바로 하시고 서울 쪽으로 그 자금을 갖고 오시는 거.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아,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이거든요. 아파트. 행신동 햇빛마을이요. 네네네. 33평인데요. 네. 네. 이거는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뭐 고양시에 뭐 행신동이라든지 이런 곳이 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잖아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의 문제가 연차는 막 20년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뭐 재건축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재건축을 보고 먼 미래를 보고 갖고 계시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네. 앞으로 물론 뭐 GTX가 들어오면은 그쪽으로 해서 뭐 파주 운전까지 가는 GTX를 한다고 하는데 좀 거리가 멉니다, 시간이. 네네. 그래서 네. 행신동에 굳이 거주 안 하실 거라면은요. 네. 뭐 그건 언제든지 파셔도 상관없으세요. 지금 파나 1년 후에 파나 아마 가격은 소폭 변동만 있을 뿐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전화 상담부터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부터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날씨 더운데 좀 괜찮으신가요? 아, 네네. 그래요. 어머니,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저는 그 송도에 있는 송도요? 예. 네, 해무로 월드뷰 33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향후 전망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일산이에요. 예. 그래서 일산에 이제 그 하이파크 2단지 덕이동에 있는 네. 그거하고 또 대화동에 있는 성저 5단지 중에서 예. 어느 것을 이렇게 매입하는 게 좋을런지 예. 그거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어머니, 지금 송도 해무로 월드뷰 33평은 보유하고 있는데 거주 중은 아니시다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일산 덕이동에 있는 하이파크 2단지는 지금 거주 중이신 곳이죠. 네. 근데 거주 중이신데 그러면 전세로 있으시는 걸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상조동에 있는 5단지에서 6단지는 이제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있으신 거고요. 네. 좋습니다. 한번 저희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와 일산으로 각각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에 사시는데 송도에 분양을 받으셨나 봐요. 네. 송도에 뭐 가보시긴 하셨어요? 예, 예. 그렇죠. 송도 좋죠. 예, 좋은데 아파트는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송도에 사시는 분들이 다 같은 걱정입니다. 너무 좋은데 가격이 잘 안 올라. 그게 큰 걱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송도에 계시면 다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뭐 송도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해서 보유 안 하셔도 되죠? 네. 예. 지도를 보시면은요, 해무로 월드뷰가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대학교 바로 옆이고 최근에 이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오고 하면서 상권이 굉장히 발달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오르죠. 네. 지금 이거 얼마 정도 가나요? 아마 한 5억대 초중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억 후반에서 5억 초중반인데, 네. 그러니까 왜 제가 뭐 굳이 보유 안 하셔도 되냐고 말씀드리면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송도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군도 완벽히 갖춰져 있고, 뭐 이쪽에 있는 처음에 개발했던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이렇게 세 번째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새 아파트들도 뭐 30평대가 한 뭐 4억 중반 5억이에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해서 막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래됐다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뭐 오래된 아파트들은 조금 가격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도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못 오르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송도를 개발할 때 이쪽에 많은 업무지구들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업무지구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지구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서울과 접근성이 좀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직장이 다니는데 굳이 송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살기 위해서 학군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춘 곳으로 오기 위해서 송도로 오지. 뭐 저기 서울 강남에 일하는 사람들, 뭐 서울 중심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송도 와서 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서울역까지 GTX가 뚫린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좋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아직 멉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굳이 이거 뭐 보유하시기보다는 좀 더 매도를 하셔서 다른 쪽 서울 쪽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덕이동 사신다고요? 네. 예, 좀 위로 올라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산에 사시는데 어떻게 송도 거를 받으셨어요? 여기 일산은 아이들 때문에 원래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한 거예요. 서울에 사시다가? 네네. 그럼 덕이 몇 단지 사신다고요? 2단지요. 신동아 파밀리의 2단지요? 네네. 예, 여기 사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세로 사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뭐 이거를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글쎄 그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네. 그 대화동에 대화동에? 네, 5단지 그게 성저 좋을까? 그 빌라를 사시는 게 나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산은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산이란 곳이 이 3호선에 대한 의존도가 큰 곳이 일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상호선보다는 경의중앙선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3호선 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경의중앙선 라인은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보시는 또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3호선 라인이겠죠. 네. 예, 여기 성저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영. 네. 요거 뭐 가격 얼마나 해요 지금? 거기는 한 3억 그쵸? 중반? 네. 중후반?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분들이 사느냐? 싼 가격에 사실 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랑 뭐 갭 차이가 1억도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갭 투자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산이라는 곳이 전체로 봤을 때 이 밑쪽으로 뭐 킨텍스라든지 이런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높은 데 비해서 이 기존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거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저는. 저는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덕이동 것도 뭐 전세 사시는 게 불편하면은 매수하셔도 되지만 굳이 뭐 불편하지 않다면은 매수보다는 그냥 전세 거주 그거를 더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송도 거는 좀 빠른 시간 안에 매도 한번 결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쪽에 사시는 것보다는 자금을 가시고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의견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2년 전에 구매한 그 용인시 기흥구 보성동에 솔매마을 홈타운이라고 있어요. 네, 그 53평형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실거주로 조금 머물고 있다가 올해 정도에는 팔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거주 중이시고요. 네네. 네. 이게 매도를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나은 건지. 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거주 중이시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용인 보정동에 있는 솔매마운 현대 홈타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대형 평수였어요. 53평. 네. 지금 이걸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솔매마을에 얼마나 거주하셨다고요?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고 이제는 좀 매도를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럼 뭐 매도하셔야죠. 여기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좀 불편했어요. 많이 불편하셨죠? 네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겁니다. 불편하셔서 좀 이제 하는데 그래도 가격이 최근에 좀 오르지 않았나요? 네, 올랐어요. 조금 올랐는데 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뭐 여기 이제 GTX 용인역이 생기잖아요. 네네. 예, GTX 용인역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그 용인에서 이만큼을 뭘로 하고 있느냐? IT 업무단지를 지금 조성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 시장이 이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계획이 수정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인시의 생각은 판교보다 훨씬 큰 그런 IT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더 바람을 불면서 이 GTX도 들어오고 그런 또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성호 샤인힐즈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안 올랐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지금 평수가 50평대란 말이에요. 네네. 원래 50평대 가격이 오르기 쉽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바람이 불었을 때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옆쪽으로 뭐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올랐던 것도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여기 뭐 용인 GTX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4, 5년은 걸릴 것 같고요. 물론 네네. 2021년에 예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네네. 이 구성력이 좋아지고 뭐 밑에 있는 기흥 역세권 개발인지 이런 게 계속해서 분당선을 따라 이어지긴 하는데 네. 이 시청자님 가지고 있는 현대홈타운은 주변이 네. 워낙 좀 그렇죠. 횡하죠. 네네. 그러니까 불편함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노후를 편하게 지내시는 그런 분들이 가시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 오르는 거 신경 안 쓰시는 그런 분들이 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셨을 때가 저는 매도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나서셔갖고요. 오히려 네. 여기보다는 차라리 뭐 광교라든지 주변에 많잖아요. 네. 광교라든지 차라리 분당 쪽으로 올라오시는 게 앞으로 투자 가치를 봤을 때도 좀 더 좋겠다라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GTX 용인 신도시 그다음에 뭐 플랫폼 시티 개발 네. 호재가 있어서 네. 옆에 소실마을에 있는 그 샤이니힐즈라든가 대림은 평당 한 1,300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거기랑 한 블럭 차이고 입지도 평지고 한데 여기 솔매는 지금 1,000이 안 됐었다가 지금 한 2달 사이에 지금 1,000이 이제 겨우 네네. 호가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 오르긴 조금은 오를 건데, 네. 그러니까 평수가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매도하기는 점점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급평형이기 때문에. 분위기 좋을 네. 때가 큰 평수는 더 매도하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도는 좀 더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